그리고 경계선 지능과 관련된 지원이 없다라는 피드백을 받으실 때도 있죠. 그런데 과연 진짜 경계선 지능을 위한 지원들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벌써 4월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개학을 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들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나요? 지금 학교 곳곳에는요, 벚꽃들이 예쁘게 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벚꽃과 같이 환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시기들입니다. 집에 와서 굉장히 예민해진 아이를 보시기도 할 거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학교 가기를 꺼려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틱이 와가지고 그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실 겁니다. 이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참 속상하시죠. 우리 아이가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 마음에 잔소리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또 울컥하면서 이렇게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부모님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정말 애쓰고 있다. 학교에서 열심히 적응하고자 애쓰고 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수업 장면에서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을 봐야 되는 것 굉장히 곤욕스럽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잘 해내고 싶은데 다가가도 거절당하는 그 경험들은 굉장히 긴장감을 높이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쓰면서 다니고 있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마음 품어줄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밖에 없으세요. 조금 예민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품어주시고, 아, 이 아이가 지금 적응하느라 참 애쓰고 있어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넉넉하게 받아주시면 조금 더 안정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이렇게 견디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언제든지 경계를 걷다가 열려 있으니까 이곳에서 마음 나누시고 또 힘 얻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품어주고 하는 환경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서는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몰라서 놓치는 지원,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를 향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몇몇 적극적인 부모님들은 교육청에 전화도 하시고 학교에 문의도 하시면서 경계선 지능과 관련된 지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도리어 경계선 지능이 무엇인지 몰라서 부모님들이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 이런 난처한 상황들에 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경계선 지능과 관련된 지원이 없다라는 피드백을 받으실 때도 있죠. 그런데 과연 진짜 경계선 지능을 위한 지원들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명칭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지원책을 물어보실 때 첫 번째로 학습 부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교육청도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에서 사용된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더 빠르게 소통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계선 지능을 위한 지원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때는 의문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관계자들도요,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바로 담당자를 연결해 주실 거예요. 학습 부진과 관련돼서 또 기초학습 능력에 대해서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관련 부서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이것을 담당하는 장학사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잘 질문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지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작년 여름에요, 기초학력 보장법이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분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필수적으로 최소한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을 보장해주자, 그리고 적절하게 가르쳐주자라는 의미에서 기초학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이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법안이겠죠. 이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모든 계획들이 법안의 기초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기초학력 지원, 학습 부진에 대한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법안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가장 큰 골자는요, 매 5년마다 기초학력 부진 아이들을 위한 계획을 교육청에서 세워야 돼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부 장관이 함께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각 학교에서는요, 이것을 실행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기초학력 부진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진단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담당 선생님을 세우셔서 3월에 진단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 이 아이들이 진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원 체계들을 마련해서 이 지원이 효과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두세 번의 점검을 통해서 아이가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또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습 종합 클리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학습 종합 클리닉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학습 종합 클리닉은요, 우리 경계선지능 아이들과 같이 학습 부진이 있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 지원센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지원센터고요. 여기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는요, 특수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학습 부진이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022년에는 시도교육청 17개, 교육지원청 179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 클리닉 센터들이 많이 있겠죠. 이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에는요, 경계선 지능뿐만 아니라 난독, 그리고 학습 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이 갖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 모두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안으로 찾아가서 학교 안에 지원하는 프로젝트고요. 또 하나는요,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학교 안에 지원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멘토들을 이렇게 양성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찾아가서 방과 후나 어떤 프로그램들에 투입이 돼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의 학력 보장을 위한 수업들을 진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독이나 또 경계선 지능과 같이 전문적인 치료 필요가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지역 사회에서 있는 전문 기관과 연계를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경계선 지능 관련된 센터 15군데와 그리고 난독 관련된 센터 12군데에 협력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이나 난독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센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울산에서도 지금 경계선 지능 관련된 지원들이 센터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도 듣고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습종합 클리닉마다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위센터라고 있잖아요. 그 학교의 위센터에서 심리정서 사업도 함께 연결이 되거든요. 학교 복지 사업이나 혹은 위센터 같은 심리정서 사업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방학 중에 집중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학습 부진 친구들이 점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인데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학습도움센터라고 해서 학습 정서 심리 통합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부 지역에는 챌린지 캠프라고 해서 아이들이 캠프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성북이나 강북 같은 경우에는 탄탄 캠프 등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담임교사의 개별 맞춤지도 닭개침 썸머스쿨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을 확대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대구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튜터 1:1 밀착 지원, 그리고 대구는 1일 1시간 스스로 공부, 경기는 111 여름방학 프로젝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지역에서도 전문학습 상담사를 활용한 초중학생 집중 프로그램 이끌림을 운영하고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예비교사와 초중학생 연계 비대면 1:1 학습 도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젝트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만큼 신청할 수 있다고. 이 부분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거나 혹은 발굴된 친구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안타까운 경우는 학습 부진으로 인해서 경계선지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아서, 혹은 부모님들이 밝히길 꺼려하셔서 이러한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 드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학교에 요청을 하시면 이와 관련된 지원들을 받으실 수 있고요. 혹여라도 학교에서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습종합 클리닉에 직접 문의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고 싶다 라고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경계선지능 전문 센터와 연결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마음속에 많이 끌리는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연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원이 없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수요자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원 사업을 마련했는데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그 지원 사업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이나 또한 학급에 있는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 우리 아이에 대해서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해 주시면 아무래도 마련이 되는 정책 사업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학습 클리닉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경계를 걷다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벚꽃과 같이 밝게 물드는 그날까지 경계를 걷다가 함께 걷겠습니다.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